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북한의 실상을 담은 미국 정보기관의 책이 발표됐다고요? 네, 책의 제목은 월드 팩트북입니다. 네. 월드는 뭐 전 세계 이런 뜻이고 팩트는 사실이라는 뜻인데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 내용은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과 관련된 정보를 간략하게 수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지난 2월 6일 날 새로 개편된 이 책을 발간을 했어요. 예. 오늘은 그 가운데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좀 실렸을까요? 네, 이 책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전력 사정에 대한 분석을 여론에서 많이 다뤘네요. 북한 주민 가운데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요. 26%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네. 특히 시골 지역의 경우는 11%에 그친다는 내용이고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6%의 주민들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넘지 않을까요? 한국은 거의 100%겠죠. 근데 이제 네. 이것이 과연 북한 주민의 26%만 전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예 전기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인지 네. 아니면 하루 종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26%고 나머지는 아주 조금밖에 못 사용한다는 뜻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예. 전기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대략 한 26%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만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이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북한의 전력 사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북한의 전력 생산량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 책에서는 북한의 전력 생산량을 2016년 자료로 분석을 해놨어요. 좀 꽤 그러니까 오래 전이네요. 최근 자료는 아니에요. 네. 시간당 165억 7천만 킬로와트 정도를 생산한다. 예. 그리고 이 가운데 소비량은 시간당 138억 9천만 킬로와트를 소비한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네. 대신 전력 생산량은 1990년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양이 늘지 않은 거예요. 네. 오히려 90년 이전 수준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분석이고요. 대신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력이라는 건 이제 파도로 이렇게 전기 예.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풍력, 태양광 발전,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이런 식의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의 의존도는 거의 0%다. 네, 그리고 주로 화력 발전이 45% 정도, 네. 수력 발전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력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뚜렷할 것 같거든요. 네네. 한국의 전력 사정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일단 이제 2016년 기준 말고요. 네. 이 책 말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그래도 비교적 최근 1년 정도의 예. 북한의 전력 수준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전력 수준 하면 주로는 발전 설비를 총 가동했을 때 어느 정도 네. 발전할 수 있냐, 발전 설비 용량하고요. 실제 발전 전력량 통계 이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은 8,150메가와트 수준으로 네. 최근 통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8,150메가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12만 5천 메가와트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보다 설비 용량을 보면 한 15배 더 많습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그러니까 북한은 네. 한국의 발전 설비 용량의 1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설비 용량 자체가 대단히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발전 전력량을 볼 때 북한 같은 경우 발전량이 많을 때에는 시간당 한 238억 킬로와트 정도를 발전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남한이 시간당 5,635
와트예요. 그러니까 238억 대 5,630억. 역시 한국이 북한보다 24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더 차이가 벌어지네요. 그렇죠. 차이가 더 네. 벌어지죠. 그러니까 24분의 1밖에 안 돼요. 발전량이라는 게. 이것도 발전량이 많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정을 보면 역시 북한의 전력 사정은 네. 대단히 안 좋다는 건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의 생활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 이것을 잴 때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발전량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렇죠. 각 가정에서 예. 전기불 써야 되죠. 또 각종 전자제품 다 전기 써야 되죠. 네. 전기가 필수적이고요. 손전화 같은 것도 사실 전기가 있어야 사용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충전도 해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뭐 기타 다양한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기업소 모두가 다 전기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많은데 전기가 있어야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다못해 상점에서 아이스크림 팔 때에도 냉장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냉장고 네. 전기로 갑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전기는 경제 활동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각 가정, 학교, 병원, 네. 공장 사실 모든 기관과 기업소에서 맘만 먹으면 24시간 그렇죠. 전기를 쓸 수 있단 말이죠. 전기세 걱정하면서 쓰긴 하지만 그래도 쓰려면 얼마든지 쓰죠. 그렇죠. 근데 네. 북한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이나 시설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극소수의 네. 군사무기 공장 또는 군사연구기관 정도만 전기를 조금 넉넉하게 사용할 뿐이고 네. 대부분의 집은 거의 제대로 쓸 수가 어. 없습니다. 하루에 전기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시간 딱. 그리고 그마저도 안 들어온 가정도 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건데.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이 수력 발전이 혹시 주력인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지금 발전 설비는 사실은 주로는 화력입니다. 예. 근데 이번 통계에서는 어쨌든 수력이 58.8% 차지하고 있고 화력이 41.2%로 수력 비중이 최근에 조금 높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은 수력과 화력 딱 두 가지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수력, 화력 거기에 원자력 발전, 네. 태양광 발전, 또 뭐 지열 발전 등등 다양한 형태의 발전 설비를 갖춰놓고 있는데 북한은 수력과 화력 딱 둘 뿐이라는 점, 이 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딱 두 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험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자, 전력 사정을 좀 살펴봤고요. 손전화 가입자 수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갖고 계신데 네네. 이 가입자 수에 대한 정보도 좀 담겼다고요. 네, 북한은 이동통신 어떤가요? 가입자 네. 수, 손전화 가입자 수가 이번 그 책에 보면 382만 1,857명, 2019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자세한 통계를 담아놨어요. 예. 인구 100명당 15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비율이 낮네요. 15% 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전에 IBK 북한경제연구소가 추정한 숫자는 대략 60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보급 대수가 훨씬 적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 왔습니다. 다만 2019년에 저희 통일방송에서 탈북인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그 탈북인 한 200명 가운데 40% 정도가 손전화를 북한에 있었을 때 네.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보급률보다는 약간 적게 추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 조사에서는 사실 이동통신 사용자 수가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사용자 수가 늘었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북한의 최근 5, 6년 또는 10년 전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예.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동통신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첫 게 번째는 있을까요? 예.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 또는 스스로 이렇게 식당 같은 걸 네.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국과 무역을 하는 무역업자 등 이런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들이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려면 이 거래처와 연락을 주고 받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이러려면 결국 손전화 써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럴 때마다 달려갈 수도 그렇죠.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네. 큰 대표적인 아. 원인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네.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경제 활동이 음. 활발해지면서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동전화기가 생기면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도 자주 연락해야 되는 필요성이 네. 있나 봐요. 그리고 예전처럼 평양, 뭐 청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가 예. 아니라 최근에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동통신 전화기가 보급되면서 지인, 가족, 친구들 사이에 전화로 소통하는 현상도 같이 확산되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화기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조금 그 스마트폰이라고 예. 그러죠. 지능형 손전화 네네. 같은 경우는 수백 달러 정도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비싸죠. 이게 네. 한 3, 4인 가족 기준으로 6개월 또는 1년치 생활비나 되는 어. 막대한 돈을 주고 구해야 되는데 네. 이걸 학생들도 최근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자, 이걸 보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 또는 또래 집단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아이들, 학생들 네. 인식 이런 것도 이동통신 사용자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만 해도 처음에 손전화 네. 나왔을 때 중학교 때 네네. 막 다 있길래 막 사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나도 나는데 있어야 되죠. 네, 그런 트렌드 그런 네. 걸 반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비행기나 선박의 수를 분석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2020년 기준으로 네. 북한에 운항 중인 등록 여객기의 숫자, 이건 이제 항공기죠. 예. 여객 항공기 숫자는 4대로 이렇게 분석이 굉장히 됐습니다. 적네요, 수가.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등록된 항공기 수가 850대가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고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항공여객, 그러니까 항공 산업은 거의 없다시피 봐야 그러네요.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상업용 선박은 267대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벌크선 8대, 컨테이너선 5대, 화물선 187대, 그리고 유조선이 32대, 기타 29대로 그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네, 이 벌크선이라는 게 뭔가요? 네, 이제 이 상업용 선박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된 이름들이 있는데 컨테이너선이라는 것은 이제 컨테이너가 크게 수출 네. 같은 거 할 때 이게 강철로 된 두꺼운 큰 박스인데 상자인데 거기 안에 이제 무역하는 네. 물건들을 싣는 것. 이것을 실어 나르는 것이 이제 컨테이너 선이고 벌크선이라는 것은 그런 상자에 물건을 넣지 않아요. 그냥 물품을 직접 배에 싣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예. 실을 수 있는 배를 이제 벌크선이라고 하는데 벌크선도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화물을 그냥 박스에 싣지 않고 무작정 싣는 화물 벌크선도 있고요. 네. 석탄 그냥 막 퍼가지고 배 위에 석탄을 막 싣는 석탄 전용 벌크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광석 같은 거, 예. 뭐 이런 거 담는 것도 있고 시멘트를 그냥 통째로 싣는 시멘트 전용 벌크선도 있고 곡물도 벌크선에 싣습니다. 네. 곡물을 그냥 통째로 싣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업용 선박의 경우에는 2020년에 공개한 264척보다 3척이 줄어들었네요. 그렇군요. 자, 그 외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는 예. 인민군 병력도 통계를 내놨어요. 그래요? 2019년 네. 기준으로 110에서 120만 명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질 국내 총생산 이건 먼저 북한이 얼마나 잘 싸느냐 네. 이건데 2015년 기준으로 4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통계를 해놨습니다. 이게 2014년 15년 기준인데요. 이게 전 세계 수준으로 놓고 볼 때 201위 수준으로 평가를 해놨네요. 거의 꼴찌에 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네. 유엔 회원국 기준으로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대략 한 195개 그렇죠. 나라 정도가 되고요. 예. 대만, 홍콩, 코소보 등 비공식 국가들을 더하면 한 204개 나라 정도가 되고요. 무슨 령, 네. 무슨 제도 이런 나라들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228개 정도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201위를 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2,500만 정도 인구를 가진 나라가 세계에 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201위를 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크게 뒤떨어진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도 한국은 좀 꽤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속하는데 우리 북한이 네. 200위 때 있다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자, 팩트북에서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좀 설명해 놓고 있다면서요. 네. 북한 경제는 네. 2017년과 2018년에도 역성장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역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한 게 네. 아니라 뒷걸음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후퇴했다는 예. 뜻이에요. 2020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다음에 수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도 진단을 해놨어요. 과도한 군사비 지출,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는 그렇죠.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북한 경제는 만성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을 좀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북한의 경제 상황, 특히 만성적인 전력난 실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표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 이 경제 제재를 풀지 못하면 결국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거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